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보건과 상황이고요. 이 제목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월간지예요. 매달 발행이 되는 신앙 잡지인데 우리 학교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카페에 이렇게 쭉 그 매달 나오는 여러 다양한 월간지들이 이렇게 북카페 도서관 들어가면 이쪽 편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쪽 편에 이렇게 여러분들 빌리는 대출 장부 있는 쪽에 항상 놓여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고 잘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럼 어디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 편에 이렇게 대출 장부 쓰는데 옆에 항상 이 보건과 상황이 매달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우리 학교가 정기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이렇게 막 잡지는 원래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돌려봐서 막 너덜너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접힌 상태로 늘 이렇게 한달내서 놓여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이걸 매달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러 이제 매달 나오는 월간지니까 여러 호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11호로입니다. 그런지는 첫 번째 질문을 나누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자, 옆 친구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물질적인 거요? 아니면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이요?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물건,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맞춰보세요. 힌트. 학교 오면 다시 가보세요. 집, 기숙사? 네. 교실? 네. 바로 그겁니다. 집입니다. 그럼 다시 나. 집에 가보죠.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집입니다. 자,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드디어 없던 TV가 생겼어요. 오. 주말에 이렇게 TV를 넘기다 보니까 집에 관련된 예능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맞죠. 직접적으로 막 집을 비춰주는 EBS 프로그램도 있고 MBC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되게 진짜 인기 되게 좋던데 의뢰인의 집을 이렇게 그 매물을 여러 가지 막 1호, 2호 해가지고 찾아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골라서 이 팀이 불어서 승리하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도 있고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도 나오고 뭐 SBS, 뭐 TVN 해가지고 이건 사실 집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꾸미는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거 정리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 비슷한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집을 비춰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살고 있는 이제 혼자 사는 그 연예인의 살고 있는 그 집의 시세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구석구석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예능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작년 2020년 11월호의 주제가 뭐였냐면 집,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적어봤는데 그 복음과 상황 이렇게 그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정기 구독하는 기사 외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찾으시면 쭉 뜹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넘겨보면은 자, 이게 전부 다 이 집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목차 요만큼 이제 커버 스토리 해가지고 집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하죠. 가운데 위치해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2억? 20억? 3억. 3억? 서울을 지금 KB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조사는 지금 올해 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했더라고요. 제일 너무 금상 가격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위 가격이 뭐예요? 가운데 위치, 가운데 중 위치를 가운데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부터 제일 싼 아파트까지 일렬로 쭉 세워놓고 딱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가격. 근데 금산에서 5억이 비싼 거다. 그럼 그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살면서 내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집이 끝없이 가만히 9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상승세가 점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 결국에 여기 땅에 살아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는 꿈을 희망을 접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무리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그걸 갚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현관만 우리 집이었다가 화장실 우리 집 되고 안방 우리 집 되고 같이 빚을 갚아나가는 것에 따라서 내 집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을 과감히 이제 청산하고 홍성이라는 시골, 충남에 있는 시골로 내려온 이제 50탈출 30대 후반 가장의 커버 스토리가 올라가 있고요. 이분은 그런 홍성에 내려와서 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사냐? 아니에요.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두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캠핑카를 하나 중고로 장만해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바다에 가서 캠핑도 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도시를 벗어난 삶을 이제 그렇게 인터뷰 기사를 실어놓은 독자 기고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커브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다양한 연령대들이죠. 그래서 일단 청년들 이 꿈꾸는 집에 대해서 실어놓은 글도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 무주택자부터 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동산, 집에 대한 욕망이 강해졌나를 분석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분석한 글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살펴보면, 읽을게요. 집,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밥줄이고 마음의 안식이기도 한 이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넘사벽이 되었다. 넘사벽이 된 거죠. 집값 상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그 현상이 가리키는 대상은 우리 시대의 불안정성일 것이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을 통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삶의 안정성. 창이 없는 집이든 바다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든 반지하 방한칸에 살든 초고가 스마트 아파트에 살건 결국엔 누구나 그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 아무리 큰 대저택에 살았어도 최후에는 그 자그마한 관에 눕게 된다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세상 다가오며 소름이 돋았다. 요즘은 집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집 때문에 살다가 결국에는 집에 대한 희망마저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살고 싶은 집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겨버린 사회는 이대로 괜찮은가? 어릴 때 살던 집을 우리 식구들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고쳐 살다가 대대손손 그 집에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집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행복과 평안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 근대적 잘못 놓여진 부채성의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 자, 주요 내용들을 발췌해봤는데, 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가정이나 안전하게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한 집씩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한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버거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자산, 부를 이제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채씩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자, 그런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집들이 이제 유럽에서 파괴가 되면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막 남산이나 올라가서 보면 진짜 도미노 쌓여있듯이 쭉 늘어서 있죠. 그게 이제 또 밤이 되면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만들지만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톡 건드리면은 도미노처럼 쓰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저기 우리 집이 없을까? 단 한 채도 없을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것인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리면서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이제 집들이 파괴된
그 전후에 사람들이 살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막 그런 고층 밀집 주거 단지 아파트를 구상한 사람이 이 인물이에요. 건축가이자 뭐 가구 디자인을 하고 이러시는 르 코르비지에, 스위스에 태어났지만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은 삶의 보석 상자여야 한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아프리카, 뭐 일본 곳곳에 자신의 이제 그런 주옥 같은 건축 작품들을 남기신 분이 말년에는 아내와 함께 어디에 사셨는지 아세요? 4평짜리 작은 우두막에 사셨어요. 엄청 화려한 무슨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저택에 산 게 아니라 4평짜리 통나무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서 그 면적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 면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호숫가의 어머니를 위해서 한 8평의 아담한 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마치 보물상자에 차곡차곡 우리가 이런 그 담아놓은 추억들을 열었을 때 설레 그런 것들을 담는 상자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뭐 타지로 대학을 가시면 기숙사 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집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올라갔을 때 직장이 보통 우리나라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살게 되는 곳이 지옥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지하, 한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그래서 지옥고라고 부르는데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윈달팽이 유니온이라 들어봤나요? 잘 못 들어본 친구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윈달팽이 유니온에서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함께 펀딩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서울에만 14곳, 전국에 16곳을 지어가지고 함께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잖아요.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에서는. 근데 이 민달팽이 집에서는 거실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그런 삶을 나누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거의 목적 또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지, 그런 지금 이제 물질적으로 무슨 인테리어를 꾸미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 되고 싶은지, 정신적인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옆 친구와 나누면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소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명의로 사서 확실히 딱 도장을 찍어놔야만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꿈이 우리 내 안의 집값의 상승, 그 자산의 이제 증식을 통한 부를 이루는 것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어디가 이렇게 시세가 오르려나 연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사서 또 그런 투기 세력들이 전국을 활개치면서 결국에는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살 곳을 보금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아비규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 본질적인 존재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보금과 상황, 집, 소유냐 존재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